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호 검사입니다. 자,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뭐 솔직히 이제 코로나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일단은 좋은 소식은 뭐 버시나 본부사님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도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르꼬르 동블루 에볼루션 바이아 QC에 여기 거의 메이저 요리 학교 수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정말 힘든 거 하셨어요. 좀 많은 또 사랑을 받게 된 또 2022년도라서 제가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2023년도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많은 그런 이제 이득이 되는 정보를 또 알려드리고자 또 이제 새해 첫 해부터 또 박신하 법무사님이랑 또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역시 셰프 크루는 요리 학교에서는 선두주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좀 삐딱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의자 자체가 지금 오십시오. 네. 의자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요런 이제 자세로 이제 한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막 이렇게 문의 주셨던 내용 중에서 유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호주 외에 이제 경력이 있는데 예. 그 경력으로 혹시 내가 이제 스폰서를 올 수 있냐? 혹은 영주권을 올 수 있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는 여기에서 유학을 하고 호주에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호주 학위가 없고 경력이 뭐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사람 혹은 뭐 한국이나 다른 외 나라에서 학위가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호주로 어떻게 올 수 있는지 TSS 비자라는 뭐 스폰서나 영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한국이다 예를 들어서요. 관련 학위도 없고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서부터 열심히 8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요리를 일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금 증명 다 뭐 소득금액 증명 가능하고 각종 근로 원천 징수세도 네네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모든 월급을 은행으로 받았다. 예,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학력 없이도 기술심사 가능합니다. 기술심사 그 자격 요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위 소지자, 또 다른 것은 학위가 없을 때. 학위가 없을 때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학위 있는 사람만이 영주권이 가능하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이제 연락을 오시면서 또 법무사님이랑 경력 체크를 하면서 예. 제가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5년을 일했습니다. 라고 해서 5년 이제 저는 됐습니다. 그러고 막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초반에 이렇게 뭐 세금을 내거나 뭐 사대보험을 내거나 아니면 계약서가 없거나 그냥 일만 해가지고 캐시로 받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예. 일반적인 레스토랑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밥집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의 이제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법무사님이랑 경력 체크를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년의 경력이 있어도 10년의 경력이 있어도 어떤 분은 경력이 0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5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5년이 이게 호주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요리사로 5년을 일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준비된 그 서류 목록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 경력을 체크해서 그 정확하게 5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있으신 분들이 경력 체크를 하면 5년 정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예. 하자마자 뭐 이렇게 자격증 우리나라에 보면 한식 자격증, 서양 자격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보통 이제 학력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더 학력 기준으로 봤을 때 인정이 조금 된다. 아, 그럼요. 내셔널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그 조리사 자격증은 내셔널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당연히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게요. 자격증이 있다고 그 다음부터가 다 셰프 경력은 아니라는 거. 여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셰프의 경력이라는 거는 일단 업장에 대한 환경, 규모, 그다음에 이제 뭐 계약할 때 직위, 직급, 연봉, 세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저희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러면 대학을 안 나와도 자격증 따가지고 요리사로 일하면 되겠다.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시작을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또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5년의 경력이 됐다고 치면 또 기술심사라는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술심사는 이제 어떤 것이고 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술 심사는 지금 현재 베러세스가 조금은 그 온라인 신청할 때도 어렵고요. 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 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뷰를 작년 11월 달서부터 여태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꾸 인터뷰에 재촉을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으로는 한 경력을 증명한다. 기술심사청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 경력증명서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의 법적 이름, 그 다음에 정확한 웹 주소는 필수입니다. 해외 경력일 때.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기간, 그 다음에 주 근무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요리를 했는지, 또한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증명으로 한국 것은 일반적으로 영문의 소득금액 증명원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슬립, 한국은 월급 명세서가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은행에서 영문으로 그 월급 받은 것만 내역이 나오는 걸로 뽑으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전체를 뽑으시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5년 치면 이거 어마어마한 나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 요청하실 때 내가 월급 받은 요 기록들만 내역서로 뽑아달라고 그렇게 해줘요. 요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사가 있는 분들, 예. 자, 요런 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호주에서 TSS 비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폰서 비자죠. 스폰서 비자를 받으려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해외학위 소지자나 호주학위 소지자나 네. 안즈크 답 디스크립션에 의해서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가 있다면 2년의 풀타임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예, 풀타임. 음. 대학교 다닐 때 경력 포함.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하는 대로 스킬 레벨이 셰프 레벨이라면 예스. 근데 여기에서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호주에서는 20시간 이상.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 근무 시간이 20시간 미만 되는 것은 경력으로 카운팅받기 어렵습니다. 네네네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기준은 똑같다. 예. 네, 기준은 예. 똑같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이닝이나 이런 데 일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생 때 이제 정확한 페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봐왔지만 학생 때 경력이 사실 인정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뭐 개 중에 몇몇 분들은 있지만 또 시급도 너무 낮은 경우가 많아요. 너무 낮아요. 네. 뭐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 받아. 막 이렇게. 이거는 셰프 경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60만 원 받은.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제 모 레스토랑 제가 입만 벌리면 아주 네,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레스토랑에 일을 해도 월급이 만약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셰프 경력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왜냐면 60만 원이면 여기 일주일치 월급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좀 4일 월급, 4일. 어. 4일 1급 받기는 한 달로 인정받기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을 때 졸업을 했다. 근데 한 2년 정도의 풀타임 경력이 있다. 이거만 있다 하더라도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경력 체크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그거죠. 학력도 있고 경력도 있어도 일단 영어. 여러분들 영어. 저는 경력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영어 점수가 없어. 또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용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해외잖아요. 실질적인 영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갖춰지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여기 호주 오셔가지고 어학연수 뭐 6개월, 1년 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그때 스폰서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여기 유학생도 많고 해외에서 오신 경력자들도 많아서 이제 본인이 갖춰진 거랑 서류상으로 갖춰진 거랑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차이는 조금 갭은 있다. 그래서 상담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뭐 ENS 바로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ENS는 일단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야 되겠죠. 네. 영주 비자 목적으로. 그 다음에 그 3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외학위 소지자도 그 이후로 ENS는 정확합니다. 그 관련 셰프 직업군에 관련하기가 디플로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3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 6.0 이치밴드. 네. 그 다음에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자 일단은 기술심사청에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쪽에서 이제 어세스가 되겠죠. 3년의 경력. 웬만하면 5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3년의 경력 기술심사청에서 통과하고 나셔서 이민성에서 인정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손님들 중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주하시면 보통 ENS 받을 때 그 이제 학위 다음에 이제 3년이라고 하시는데 학위가 사실 있으신 분들은요? 그 3년의 경력 중에서 사실은 예. 그냥 코미로만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막내로 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CDP 이상 그 정도의 경력이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케바케긴 하지만 대충 봤을 때 뭐 호텔이다라고 하면 뭐 데미 아니면 CDP 정도 이상의 3년 경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데미도 뭐 콤이랑 크게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커미 셰프, 데미 셰프, CDP. 그다음에 CDP, 그다음에 수 셰프, 뭐 주니어 수 셰프가 밑에 있고, 그다음에 헤드 셰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콤이나 데미는 솔직히로 말하면 쿠겔 레벨이죠. 네네. 응? 네. 적어도 셰프디 파쉐가 돼야지 그 CDP가 돼야지만 솔직히는 그게 셰프 레벨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영주권의 목적인 ENS는 바로 영주권을 받고 오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봉 계약도 이미 하고 한 거의 한 8만 불, 뭐 이렇게 7만 불 이런 사람들이 ENS로 오시는데 거의 하위 다음에 예. 실질적으로 한 7, 8년 정도 경력,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세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연봉 조건도 있고 영어에 대한 조건도 있고. 근데 연봉이 높다는 거는 그만한 이제 직위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 직위를 받으면 진짜 영어 능력이 특출을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뭐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력이 있으면 경력 체크를 받아야 된다.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꼭 경력 체크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셰프 일을 했는지 쿠 일을 했는지 모를 일은 없잖아. 몰라요. 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나 저기 어디 식당에서 저 한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저 이제 요리사 주방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주방장으로 한 6년 정도 일을 하셨어.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력서나 이런 서류를 받아요. 딱 보면 저기 이제 시장 네. 그런 데서 이제 6년 동안 이제 맡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본인 가게인데 이자카야인데 약간 이제 테이블 한 6개. 예. 뭐 요런 자그마한 또 업장에서 나는 이제 오너 셰프였는데 이거 경력으로 안 들어갑니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오너 셰프 같은 경우는 경력 증명이 더 까탈스럽습니다. 맞아요. 더 많은 서류를 내게 되죠. 네네네네. 안 그래도 내 거니까는 내가 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네네. 거래처에 편지도 들어가고 세금 낸 것도 들어가고 우리 사업체 세금, 내 개인 세금 말고 그래서 그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셰프의 경력이라는 게 내가 요리사로 주방에서 일했다고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호주가 그렇게 뭐 널널한 나라는 아니라서요. 아니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 아시는 분이 뭐 식당을 하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일하시면 안 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거 하다 걸리시면 일단은 그런 거면 저희가 하지도 않고요. 네, 좀 뭐 불법적인 거는 일단은 하지는 않고. 요즘은 가짜 서류라는 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텍스 레코드도 보면 그 당시에 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압니다. 어떻게 손님이 서류를 줬는데 저도 서칭합니다. 그 캐리비안 텍세이션 오피스 들어가서 그 리서치하는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도서관, 전자 도서관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손님의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제 법무사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 시대의 버전이 이게 맞는지,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면 그 일일이 항목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 텍세이션 갑종글로 원천 징수세 그 폼 바뀝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럴 때 이제 고민을 하죠. 말해야지. 거짓 정보 주잖아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네. 라이센스 날아가요. 예. 근데 내 라이센스 날아가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제가 약속을 했던 손님들 있잖아. 아직 비자를 못 받았잖아. 그들 때문에가 문제인 거지. 네. 그러니까는 웬만해서는 가짜 서류 만들어준다는 5년 전에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18년째거든요. 지난 13년 동안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법무사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서류가 통과해가지고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예, 영주권 캔슬 될 수도 있고. 네, 영주권도 시민권을 받았어도 그렇죠. 그 시민권을 영주권을 거쳐서 받았어. 네. 근데 그 영주권을 받을 당시 거짓 정보를 내서 받았어. 5년 뒤에 7년 뒤에도 이건 따라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요즘에 이제 뭐 옛날에 뭐 이슈됐던 뭐 세컨 비자 사는 거 맞잖아요. 뭐 그런 거랑 뭐 경력 조작해가지고 스폰 들어가는 거. 지난번 영상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아주 오래전에 제발 사지 마시라고. 네, 50대 맞아요. 50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받을 때 행복할지 모르지만 네. 시민권 받고 아이 둘 낳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너 비자 시민권도 캔슬할 거고 모두 캔슬할 거고 이게 날라오시는 거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지어낸 말 절대 아닙니다. 저도 봤어요. 음. 네. 순간의 선택이 그냥 지난 10년 동안에 쌓아놓은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유학원이란 혹은 이제 이민 법무사라는 이제 그 회사의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각 회사의 이제 대표로서 얼굴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잘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또 이제 저희 얼굴과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라는 거는 좀 자신 있게 2023년도 새해부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익한 정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또 오늘 또 새해에 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자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곧 뵙겠습니다. 네.